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절대 망하지 않는 법과 그리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처럼 썸네일을 한번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수자혁명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손가락 썸네일을 찍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로 절대 망하지 않는 법. 여러분, 되게 황당하시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과연 주식 투자에서 망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에 10,000원을 넣고 절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망할 수 있으신가요?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금으로 염습 삼아서 10만원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10만원을 날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할 수 있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로 망하는 이유는 빚을 내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끌어당겨서 거기에 넣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몰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다 털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섰다 아시나요? 타짜 영화 보셨죠? 타짜에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도박이 바로 섰다인데요. 도박판에서도 한 끝 두 끝에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7땡, 8땡 아니면 장땡을 들고 있을 때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장땡을 들고 있을 때 호구들이 완전히 털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장땡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박이야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지만은 상대방이 38 광땡인 경우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얕은 실력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풀베팅을 했을 때 주식 투자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업을 해서 작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그리고 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박을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강원랜드에 가셨는데 재미로 10만원만 해야지 하셨다가 절제력을 잃고 100만원, 1000만원, 1억 그렇게 가는 경우 빚을 내고 더 투자하면 그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도박을 해서 망했을까요? 도박을 했으면 정말 그냥 재밌게 강원랜드 재밌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10만원을 갖고 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잃어보니까 이런 걸 배웠더라.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잃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얻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아가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이 카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떤 방송만 듣고 올인해서 투자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식해서 돈 벌면 왜 나는 안 알려줬어? 나도 좀 알려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마치 복권에 당첨돼서 쉽게 돈을 번 사람인 것처럼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연락이 왔었냐면 자기 가족이 아프다고 응급실에서 비용이 모자른데 혹시 돈 좀 급하게 보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되실 수 있는데 정말 노력해서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사람들은 주식해봐.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주변에.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맨 처음엔 바라다가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주식해서 잃은 사람들은 그걸 무용담인 양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주식해서 나 이만큼 날렸어. 주식하면 큰일 난다. 주식하면 개미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주식 이외에 갑자기 50억 이상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노동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력과 어떤 기술력으로 그리고 또 어떤 운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도 내에선 주식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이
어떤 금액을 한정적으로 두고 절제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전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담이 안 간다는 금액을 설정하신 다음에 3년간 그 금액을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분들을 가끔 알려드릴 때도 꼭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3년간 설정하신 금액을 오버하시게 된다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알려드린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인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설정된 금액을 더 투자하신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큰 재산을 저 때문에 괜히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정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한 금액 이상을 절대로 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이야기, 절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부자들을 관찰한 결과 부자들은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는 일, 그러니까 회사 일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사업,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만큼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한 만큼 들어오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께서 달려드셔야 될 텐데요. 아 그래, 나 정도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수를 점점 하지 않고, 아니 실수를 정말 하지 않으면서 점점 나아간다면 굉장히 금세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얘기 드리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아까 목숨 걸고 한다고 할 때는 끄덕이셨죠? 하지만 이 작은 손가락 하나를 걸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손가락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지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절제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15년 정도 해왔는데, 사실 15년 동안 깡통 차지 않고 여태까지 투자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계속해서 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3년 정도는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2번의 깡통을 찼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다 날렸을 때가 한 3년 주식 투자를 했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으면서도 정말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 제가 산 종목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투자한 금액을 전부 날렸고, 그때 그 투자했을 때는 저는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풀베팅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제가 만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날 제가 사고로 이 손가락이 잘렸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얗게 실선처럼 보이는 그 잘린 흔적이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자세히 보이는데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잘렸었습니다. 정말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불타 죽는 것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게 손끝 발끝이 잘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안 그래도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손가락까지 사고로 잘리고 나니까 이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따라서 머리까지 아픕니다. 근데 그 고통이 정말 찌릿찌릿, 아주 짜릿짜릿하면서 전기 자극이 끝도 없이 오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제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아픈 것을 잘 참는 사람인데 약국에 계속 뛰어가서 진통제를 달라 그랬습니다. 진통제를 정말 끝도 없이 먹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처음에는 이 손가락이 봉합하기가 힘들다 그랬다가 봉합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구부러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점차 좋아지더니 구부러지는 건 되는데 손톱은 없을 것이다 하다가 지금은 손톱 모양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 손가락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여러분들께 자기 절제에 대한 스킬과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실수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스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그 인생 최악의 날에 제 손가락이 잘리면서 아주 큰 교훈이 각인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믿고 있는 그 장땡 같은 투자가 저의 전 재산을 붙들어 쥐고 나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절대 쉽게 믿지 말자. 이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이 고통과 함께 맞물리면서 뇌의 그 뉴런들의 강렬한 전기 자극으로 남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절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매매하면서 절대로 제가 생각한 이상의 목표 금액으로 투자하지 않았고, 제가 명확하게 설정한 원칙들을 지켰고,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을 절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원칙을 세웠는데 어떤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저는 이 손톱을 굉장히 짧게 깎았습니다. 이 손톱을 아플 정도로 짧게 깎으시면 손을 씻을 때마다 그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나 오늘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찍 안 일어나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금액에서 손절을 해야지라고 명확히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경우,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손톱을 굉장히 가깝게 깎으십시오. 저는 주식을 알려드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좌가 깡통이 됐다면 반드시 이 손톱을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이 손톱도 뽑을 용기가 없다면 전 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항상 왜 나는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하면서 자책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흙수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시다면 그 실수를 다신 반복하지 않도록 꼭 손톱을 짧게 깎으십시오. 저처럼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시고 그제서야 어떤 인생이 큰 교훈을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주변에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추천한 결과 담배를 끊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나이도 많으시고 골초인 분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담배를 못 끊으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분께서 약도 드셨는데도 담배를 못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날 퇴원하시면서 뭔지 얘기해달라 그러셔서 이 스토리를 얘기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손가락 하나를 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만약 어르신께서 이 담배를 못 끊으신다면 가족들은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고 3년 이상 사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끊으실 수 없다면 이 손톱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르신께서 저를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이 손톱을 제가 차라리 한번 뽑아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손톱을 뽑은 것처럼 아주 바싹 깎으시고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끊고 계시고 지금 더 저와 돈독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스킬은 정말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흙수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없이 뭐 손가락이든 손톱이든 이런 자극 없이 여러분께서 스스로 변화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가능하지 않으셨죠? 어떤 원칙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지키지 못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저혁명을 이루지 못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놀라운 속도로 흙수저의 굴레에서 점점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정적인 수저혁명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